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고1 통합과학 주엽고 내신 분석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강사 김원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보기 때문에 다들 뭐 힘들어 하실 거고 다들 어려워 하실 거는 뭐 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중학교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셨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시험 분석들이 매 시험마다 계속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지셔야지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신 자체는 기출문제에서 고1 통합에서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내신 역대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딱 떨어진 문제나 이렇게 신유형 문제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못 푼 문제들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대비의 분석 리포트는 여러분이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유형이 나왔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를 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엽고를 보면 작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2022년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지금 쭉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주엽고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문제가 좀 쉬웠던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오픈된 문제였고, 그리고 많이 보였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되게 처음 본다, 그리고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직 포인트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가면서 다음에 시험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작년 기출문제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의 총평은 무난했다. 그리고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자기 학교 거 문제만 풀면 안 됐다라는 걸로 총평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는지 좀 보시면, 일단은 거기 이제 분석 리포트를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분석 리포트를 선생님 좀 보면 문제를 좀 조목조목 몇 문제씩 좀 끄집어냈어요. 선생님 좀 보면 4번 문항, 8번 문항, 9번 문항 이렇게 좀 끄집어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보던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나왔던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준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수능형 지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형이지 수능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수능형을 빌려왔다.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어떤 특정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대충 7, 80%만 외워도 대충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완벽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좀 보시면, 9번 문제가 일단 수능형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할로젠 원소의 특성을 그대로 암기만 하면 안 되고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랑 같이 적용하는 문제겠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생짜로 암기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우리가 새로 보는 자료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많이 오픈된 문제죠. 전자배치 줘놓고 이온결합, 고유결합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고1 통합을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전자배치를 통해서 고유결합, 이온결합 시키는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 파트에서 수능형으로 이런 문제 스타일이 되게 잘 나옵니다. A, B, C가 누구인지, 기역, 니은, 디귿의 보기가 뭔지 전부 다 미지수로 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생명 파트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나 또는 뭐 2학기를 대비할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항 그거 넘어가면 서술형 문장이 2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서술형 문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까다롭게 쓰는 문제들이 나왔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수능형 문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원소의 성질, 화학결합, 여기 지금 원자가 전자수, 청전자수 이딴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약간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의 그 화학결합 내용들까지도 접근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놨다면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던 문제죠. 쭉 쓰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서술형을 쓰실 때 정확한 답,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야지 자기 마음대로 배우는 대로 썼다가 감점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는 정확하게 그 답을 요구하는 그 답만 딱 심플하게 쓸 수 있어야지 미사여구 붙여봤자 많이 썼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많이 쓰면 깎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일단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역고의 문제를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는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총평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최상위권 문제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조금 등한시했거나 많이 꼼꼼하게 못했던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내용과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기말고사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리포트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 주역고에 있는 내신 분석 리포트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기말고사 또는 뭐 2학기 중간고사 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 잘 볼 수 있도록 레포트를 꼼꼼하게 좀 보시고 들어보신다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역고 고1 통합과학 레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